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분이 지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순간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상호작용 부모 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애착 부모 교육만큼,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교육이에요. 어,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바로 상호작용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잘하는 것.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교육을 한 달짜리 부모 교육을 해오다가 그게 이제 내용이 길어져서 원하고 투로 나눠서 교육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께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주의 이론,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그 기법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오늘 강의를 상호작용 3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이제 단골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왜? 아, 알려줘. 아니, 왜 12시 반이야? 야, 오늘 10시 반이야. 왜? 네, 어, 그래서, 네, 갑자기,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란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어,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긍정적 대우의 신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실례를 들어보이겠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잘 하시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잘 터놓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잘 터놓게 하기 위해서 요런 5가지 정도 아니면 한 6가지 정도, 뒤에는 제가 여섯 가지 단계로 이제 해놨는데 6가지 정도 단계를 써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내 속을 좀 더 잘 터놓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이제 서두에 이제 간단하게 이런 한 말씀 드릴게요. 교육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지,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들으시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비슷한 얘기 같고 막 이러세요. 근데 잘 들으시면, 대부분 아는 이야기 속에 핵심이 이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바라는 제 교육의 목표는 뭐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이고, 우리 아이를 쉽게 키우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보면은 사실 되게 그 괜찮다는 의미는 되게 자기 반성적이시고 되게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되게 진짜 고민이 많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고민이 많은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반성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안 들어. 안녕하세요. 네, 반성적이지 않은 분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이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내용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어,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드리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문제 행동을 해결할 때에도 어, 그 겉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의 부분을 본다라는 게 제가 한 줄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한 줄 요약을 마지막에 해드릴 거예요. 그게 강의 그 문제 행동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봐야 된다는 게 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문제 행동 관련 한 줄 강의를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민이가 도와주네요. 재민이가. 네.
엠민이가 도와주네요. 네. 아무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정의를 해보자면 그래요. 무조건성. 첫 번째 무조건성은, 컨디션이 조건이잖아요. uncondition,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예. 이거 명사와 ITY 명사화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긍정적으로 수용, 받아들여준다. 엄마가, 너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엄마가,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동생을 때렸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일단 혼은 내야겠잖아요. 혼은 내야겠는데 혼을 내는 거 자체에 중심을 둔다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또 했어요. 하지 말랬는데 방금 전에 했는데 또 하지 말랬는데 또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화가 나죠. 하지 말랬는데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혼내게 되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드린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얘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엄마가 나에게 말을 예쁘게 부드럽게 해줄 때까지 나 한번 반항해 볼 거예요. 라는 아이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 말이 다가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번에는 엄마가 나에게 예쁘게 부드럽게 너가 왜 그렇게 나에게 어, 너 엄마가 왜 그렇게 나에게 너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 네가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그 속마음을, 깊은 속마음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도 소개글에, 전전 소개글에 이제 드렸듯이 이런 거예요. 때리지 말랬지.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 엄마는 재원이가 지금 동생을 또 때리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어, 왜 그렇게 자꾸 때리지 말래 때리는 걸까? 이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돼서 엄마가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큰 소리로 하지 말랬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한데 자꾸 재원이가 미진이를 사랑스러운 동생을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어, 네가 동생을 그렇게 때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혼낸다는 생각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의 그 때렸다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그런, 폭력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너도 화가 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져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에요. 너도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내가 화가 나면 뭐 화를 풀고 싶고 속상하면 예, 내가 술 마시고 싶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받고 싶고 그렇듯이 내가 이제 5살인데 6살인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온전히 받고 있던 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뺏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뺏긴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해는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 응애응애 하면서 운다거나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빤다거나 동생처럼 애기 소리를 낸다거나 말을 할 수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혀 짧은 소리를 낸다거나 의사소통을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한다거나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 뻔히 우리는
이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런지 알면서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곧 학교 가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받아줌이거든요. 네, 무조건적, 부정적, 불수용이에요. 네, 이 반대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라고 하면, 네가 지금 동생을 봤기 때문에, 너의 사랑이, 온전히 너 혼자 봤던 사랑이 동생에게 뺏기고 있어서, 속상해서 너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함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의, 온전히 이제 아이 입장에서 당연하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해해주고, 너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속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단, 네가 그래서 그런 혀짧은 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너도 같이 응애응애 해보는 거구나. 그래서 네가 같이, 뭔가, 엄마, 나도 젖 먹고 싶어 라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고, 그런데 있잖아, 너도 동생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너만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내고 품에 안아주고 했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한번 받아준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퇴행의 행동을 할 때 이 긍정적으로 수용해 준 다음에, 일단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일단 무조건적으로 꺾은 다음에 못 받아줘.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그렇게 하래? 라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예,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어,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적 불수용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베풀어 줄까?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까지 속된 말로 반항하고 개기냐면, 그게 이제 말씀드리듯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어, 하냐면, 엄마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해보거든요. 처음에는 꺾이죠. 계속 꺾여요. 언제까지 꺾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소극적 반항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엄마 밥 먹으러 갈게 라고 하고, 어, 내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던 거 계속 놀면서 안 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적극적 반항이 시작이 되는데, 적극적 반항은 같이 엄마한테 말로 대꾸하고 그다음에 힘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커지면 이제 문 닫고 쾅 들어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싶어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경제적 자립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려면 이 무조건적 수용, 긍정적 수용의 마인드가 되셔서, 네, 일단 받아들이시려는 마음을. 그래서 뭐죠? 일단 수용하시고 일단 받아들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 대우의 실리는 뭐냐면 상대 기준에 맞추시는 거예요. 상대 기준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퇴행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보통은 뭐죠? 우리 선생님의 경우는 동생 방 가야겠다 이런다거나, 네가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안 들어줄 거야. 네가 운다고 엄마가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애도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더 달래주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힘들구나. 어떤 것이 힘든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울음 그치고 기분이 좋아지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반대로 하시는 거죠. 네.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하고요. 끌려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 끌려가는 거는 달라요. 이거를, 지난달에 2월 달 부모 교육이 유약형 부모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이거를 과하게 해서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과하게, 미안해, 미안해를 하면서 다 들어주고 다 끌려가고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너무 과하게, 어, 어느 기준도 없이 다 들어주는 거가 유약형 부모예요. 그리고 유약형 부모는 제가, 어, 이게 영어로 뭐였냐면, 음,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서브미션, 예, 서브미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깔려가는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끌려가는, 그래서 위에서 아이가 누르고 있고, 아래에서 부모가 깔려있는 그런 형태의 부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는 이건 들어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끌려가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예, 그래서 미안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한도에서, 예, 맞아. 엄마가 너에게 너무 무섭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이건 너를 위해서는, 엄마가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내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셔야죠. 예.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들어는 줘야 된다. 그런데 기준을 갖지 않고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잘 하는 분들, 부모님이든 선생님들이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상대 기준에 맞춘다. 그런데 상대 기준에 맞추지만 기준은 갖고 있으면서 맞춘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원인을 같이 탐색한다. 자, 이것의 예를 이제 드리자면, 어, 제가 이거 예를 이제 최근에 저희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선생님이 어 아이들한테 자유 놀이 시간을 줬어요. 자유 놀이 시간을 줬고 아이들이 이제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자 언제까지 정리해 친구들아.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간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막 혼란도가 높아지고 뭐 무질서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 놀이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제 빨리 정리해야 돼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환기를 시켜줘. 친구들아,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 친구들한테 계속 정리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너희들이 정리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래. 지금 어, 잠깐만 모여봐. 자, 친구 잠깐 모여봐. 선생님이, 어, 친구들이 정리를 안 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정리를 잘 하게 될까? 지금 너무 정리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이제 활동도 제시하고 좋은 놀이도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별로, 너희들하고 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려는데 기분이 잘 안 나.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좋은 답을 제시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고, 아이들끼리 갑자기 토론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아이들이, 어, 자기들끼리 답을 제시했어요. 답을 제시했는데 뭐였냐면, 그 답이 뭐였냐면, 어, 자기들이 벌칙을 세워왔어요. 자기들이 세워온 벌칙이 뭐였냐면, 어, 정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어, 독서를 하는 벌칙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이 방법이 이거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하지 않는 선생님 또는 어머님 아니면 또 아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정리하라면 안 하니? 라고 화를 내고 첫 번째 비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내일 놀 시간 없어? 응? 내일 못 놀 줄 알아? 협박.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은 왜 항상 이런 식이니? 라고 일반화시켜서 혼내는 방식을 이제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비난받는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네, 질책을 받는다 생각하고 수치심을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마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좀 전에 쓴 어, 메시지가 뭐였느냐? 선생님이 놀랬어. 아이 메시지였어요. 선생님이 놀랬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있어. 선생님이 사라지고 있어. 아이 메시지야 또 아이 메시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질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알려주면 좋겠어. 문제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상황 자체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 정리해. 이게 답정너거든요. 답정너의 제가 화법이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는 거, 동생 때리지 말아야 돼. 동생 때리지 마. 누가 왜 동생 때려? 동생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 그러면은 잘못된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정리 안 했어. 정리해. 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겉에 있는 문제 행동을 일으켰으니까 문제 행동 일으키지 마. 이게 해야 될 부모님들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제가 오늘의 이 강의가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너 왜, 양치 안 해? 양치해. 너 왜 정리 안 해? 정리해. 너 왜 뛰지 마. 이게 아니라, 이 문제 행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행동. 너가 왜 그렇게 한 것 같아? 왜 동생을 때린 것 같아? 너 왜 네가 정리를 안 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안 할 것 같아? 이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떻게 하면 이 행동을 안 할까? 스스로 이제 애들이 이거를 혼낸다고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 아이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아이니?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니까 선생님이 놀랬어. 아이메시지를 쓰는 건요, 아이들한테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 선생님이 놀랬어. 엄마가 놀랬어.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라고 나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든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알아차림. 이 상황 속에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어, 엄마를 놀라게 만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구나라는 환기를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도 내가 동생을 때렸구나. 내가 정리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으니, 엄마를 좀 놀라게 해서, 엄마를 좀 속상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네? 내가 같이 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라는 측은지심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시인해 라는 하기보다는 아이 메시지를 쓰게 되면 부모님이 아 그러네. 나도 좀 잘못한 것 같네.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메시지를 쓰면 부모님이 나의 반성을 나를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아이가 스스로 반성을 하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내가 그랬구나라고 스스로 이 알아차림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 자체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 내가 동생을 때렸구나.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내가 동생을 때렸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게 됐지?를 알아차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 동생을 때리게 되죠?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때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는 왜 생겼죠? 그 화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화를 냈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때렸기 때문이거나 부모님이 화를 냈기 때문이거나 그러면은 그 원인부터가 제거가 점점 되는 효과가 생겨요. 아이메시지를 쓰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많은 상담을 직접 해드리면 제가 아이메시지 하지만 아이메시지가 이게 전파가 되어서 아이들이 아이메시지를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메시지를 쓰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쓰게 되고 이게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위에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동생에게 아이메시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들이 짜증을 덜 내요. 형제 간의 싸움이 줄어요. 짜증이 줄고 공격성이 줄어요.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아이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메시지 사용 어떻게 하죠? 네, 아이메시지 사용은 첫 번째 감정 단어 쓰기, 두 번째는 요구사항 말하기예요. 첫 번째 감정 단어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감정 단어 사용한다. 두 번째 요구사항 말하기. 이게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두 단계예요. 그래서 감정 단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어, 예, 그다음에 요구사항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정리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정리를 하지 않아서 속상해요. 감정 단어를 말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너희들이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어가 둘 다 선생님은이에요. 선생님은 좋겠어요. 선생님은 속상해요. 이게 iMessage 9사 1단계, 2단계예요. 이걸 하면 예, 비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지기 전에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기 전에 중간중간에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는 거죠. 어,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놀아주실 때 그냥 옆에 계속 같이 놀아주다가 지쳐서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뻐 죽겠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아예 붙어가지고 물고 빨고 하면서 아이들과 나와의 거리가 제로인 상태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서 엄마는 핸드폰 보고 있고 아이끼리 놀려고 하는 상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와 이거의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부모님이 설거지 하시고 집안일 하시다가 잠깐 가서 어떤 거 만들고 있어? 어떤 거 하고 있어? 멋진 걸 하고 있네. 잠깐 체크. 멋진 걸 만들고 있네. 또 오늘은 뭐 만들려고 그래? 잠깐 체크하고 네. 왔다 갔다만 잠깐 하는 식의 방식을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크면 클수록요. 아이가 이제 2살, 3살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클수록 떨어지는 시간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고 12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긴 바늘이 8에 가면 정리를 시작하고 손 씻고 나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긴 바늘이 10에 갔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5분 후에는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몇 번 예고를 하는 방식.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예고를 하면은 이제 애가 난리가 나죠. 떼쓰고 난리가 나고 이제 들어눕고 이러면은 결국은 약속 연기하거나 약속이 늦거나 아니면 또 연장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겉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메시지를 써서 속을 다룬다. 이걸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사용하는 어, 어,
사용하기 때문에 이 iMessage를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김없이 교사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어김없이 부모님들로서는 중2병을 안 겪게 돼요. 이런 분들이 육아를 쉽게 하시면서 둘째, 셋째를 갖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도 더 편하게 되셔요. 네. 세 번째, 응징보다는 용서를 목표로 된다. 이 세 번째에도 저희 선생님이 이제, 뭐 저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자기들의 뭐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면은, 이 선생님은 이제 제가 면접 볼 때 제가 이제 안내글에도 썼지만, 제가 면접 보면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하는 선생님을 채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눈빛을 보고,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부모님을 상담을 해보면서, 이분은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걸 봤을 때 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이제 그 순간순간 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어, 선생님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가 아니었고 이건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응징보다는 용서를 목표로 둔다.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화장실에 저 친구한테 분무기로 물을 뿌렸어요. 네,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친구에게 가서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선생님 저 친구가 나한테 분무기로 물을 뿌렸어요. 얼굴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이제 그 뿌린 친구를 불렀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구누구야. 재원아, 너가 그 친구한테 알고 그런 거였어? 아니면 모르고 그런 거였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어,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기시면 제가 끝나고 답변을 할게요. 질문을 길게 남기실 분들은 예, 이 채팅창은 되게 녹화에 안 뜨기 때문에 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으로 이제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관없으시다 하면은 뭐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냐면 이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는 용서를 목표에 두기 때문이에요. 어, 아, 알고 그런 거였어? 모르고 그런 거였어? 이 친구는 어, 너무 순수해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훈육적인 측면에서 어, 다시 이 친구를 다시 이제 좀 더 빨리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런 거였다고 말하는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도 거짓말하는 친구는 돌아가는데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그런 거였다고 말하는 친구는 너무 솔직하잖아요. 이런 친구는 어, 용서받기도 더 쉽고 되돌아가기도 더 쉬워요. 예. 근데 어쨌든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어, 이 선생님 자체가 용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 너를 혼내겠다. 라는 데 목표를 뒀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고 그런 거였어?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그 훈육을 할 때에도 예, 어, 너가 어, 이제 알고 그런 거였다면은 요거는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모르고 그런 거였다면 이거는 이런 면에서는 안 좋고 저런 면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가 아, 너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을 뿌리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질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용서를 목표에 둔다. 네, 이게 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를 하는 선생님,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될 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잘하는 네,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에서 성공하는 승진을 촉진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네, 제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의 실예는요. 정말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제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해도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이 빨라요. 네. 즉각적으로 잘 반응하시면서 이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어, 근데 한 예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떻게든 답을 하려는 사람.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아주 아주 오래된 얘기 때문에 이제 이 당사자는 자기가 이게 누군지 모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되게 10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네. 소풍 날짜가 언제죠? 라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었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답하기를 약간 그 비꼼과 약간 꼬인 게 있는 네, 선생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꼬이지 않았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꼬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있잖아요. 속된 말로 원장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소풍 날짜가 언제죠? 이제, 뭐, 잘 기억에는, 다다음 주 무슨 요일이에요? 뭐, 이런다거나, 몇 월 며칠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면 되는데, 가정통신문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요. 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어쨌든 뭔가 긍정적으로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잘 반응해 주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물- 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너가 스스로 해봐. 라고 이제 물론 모든 걸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해줘서 헬리콥터 마음이 되고 하나하나 다 해줘서 그렇게 그 게으른 아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되도록 스스로 하게 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만 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부모님은 되어 주셔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긍정성이에요. 긍정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래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그리고 마지막, 예, 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상호작용 방법 5단계. 예. 제가, 이제, 문제완성 검사를 저희 어린이집에서 박미진 원장이, 만 4세, 그러니까 히라반 친구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 티키타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첫 질문, 나의 아빠는,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우리 선생님은 하면서 뒷말을 이어가게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아이의 마음에서 끌어내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상담자적 기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티키타카를 잘 해내야 아이의 마음을 많이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어, 이 미묘하게 선을 잘 지키면서 왔다 갔다를 해야 아이한테 많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얕게 들어가지도 않고 하면서 잘 얘기해야 아이가 속에 있는 말을 많이 끌어내거든요. 네. 그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때 쓰는 방법들이고 이 상담자적 방법들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미묘한 기법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미묘한 기법들이고, 이 기법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제가 무엇을 했느냐, 네, 것들이고, 네,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기법들이고, 어, 그 기법들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감정, 마음을 어, 마음을 알아차게 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하고 친해지는 거겠죠. 일단 친해지는 거. 일단 부모님은 내 아이하고 가장 친한 라포가 그래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잘 연결되어 있는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전제하에서는 라포 형성은 뭐 예, 잘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가 아이한테 이 연습을 하면 어, 이걸 하기 쉬워요. 첫 번째, 제가 부모님들 지금 이제 히라반이 된 부모님들은 상담을 거의 90% 이상 지금 상담을 했어요. 예, 지금 히라반 된 부모님들은 65% 거의 한두 분 빼고 상담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에요. 음, 아버님들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어머님들도 좋고. 이거는 밑줄 짝 암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 그래서, 음, 저희 어머님께서 어제, 이제, 어, 노후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집을 팔고 집을 사셨어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집을 파셨고, 어렵사리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되게 어려운, 좀 이렇게 막 집 팔고 집 사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골치 아팠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집을 계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제가 여쭤봤죠.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요, 아이들한테 매우 자주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 엄마 아빠랑 밥 먹으러 같이 나오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어때? 내 감정을요, 자주 표현하게 하는 게, 자존감을 올리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우울해.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한 사람들. 독방에 가두면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말을 해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근데 내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는 거. 이게 가장 나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알아차리게 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말하게 하면 되는 거죠? 나와 라포를 가장 잘 형성한 사람? 양육자죠. 부모님,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뻘쭘하게 아무 말 못하지 마시고 제일 쉬운 질문, 제일 간단한 질문, 제일 자주 하면 좋은 질문, 그런데 이 질문 하나만으로 자존감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질문, 이게 바로 나의 감정 알아차리는 질문, 이게 바로 기분이 어때예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별로 안 하시는데 이 질문만 자주 하면서 또 사영역, 제일 중요하다는 이 질문을 자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질문을 자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13, 14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별로 안 하신다는 부모님은 11, 12점이 이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부모님은요, 아이를 무섭게 혼내지 못해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은요, 무섭게 혼내기 쉽지 않아요. 존중하거든요. 너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기분이 어때?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무섭게 혼내는 분이 기분이 어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를 아이로 보면서 넌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넌 못하잖아. 넌 과잉보호하는 부모님이 기분이 어때? 아이를 객체로 보지 않고 나의 딸린 부속물로 보면서 넌 엄마가 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너는 응? 더 크지 않고 애로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애로 남아있으면 좋겠고 어, 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은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이 가진 함축적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롭고 매우 하기 쉬우면서도 13, 14점이 되지 않는 한 잘 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뒤에 적혀 있어요.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 어떤 마음이야? 이 질문이 정말 엄청난 질문이에요. 이거를 임상적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정말 테스트만 못했지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현장에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1년에 200명 교차로도 하니까 저는 한 250명 상담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검사 상담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린이집까지 했으니까 전 30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알려주세요. 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질문만 하면 좋대. 근데 이거에 막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은 이 질문 못 하거든요. 기분이 어때? 이렇게 못 물어봐요. 제 톤으로 물어보시면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밖에 못 물어보시거든요. 화 자주 내는 분은 이 질문 못 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영화 보러 오니까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되게 상냥하게. 화 자주 못 내는 분은 이렇게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는 13, 14점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13, 14점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정말 많아져요.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정말 많아지고요. 아이들이 밥 먹여달라는 소리 잘 안 하고 양치해달라는 소리 잘 안 하게 돼요. 네. 스스로 기분 알아차리게 돼요. 엄마, 나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아.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마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뒤로 더 내려가 볼게요. 공감하기, 반영적 경청, 침묵하기, 어, 예, 스스로 해결하도록 묻기. 예,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뒤로 가면서 도 해볼게요. 공감하기는요, 그야말로 군화법이에요. 군화법. 그랬구나. 구나만 생각하십니다. 아, 네가 힘들구나. 아, 네가 우울하구나. 네가 화났구나. 아, 네가 속상하구나. 엄마, 나 너무 속상해. 나 속상하구나. 엄마, 나 너무 화났구나. 구나만 하시면 돼요. 반영적 경청. 뭐 하시는 거냐면요. 아이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만 해주면 돼요. 엄마, 나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해서 너무 화났어. 아, 친구가 안 좋은 말 해서 기분이 안 좋구나. 얘가 했던 말만 반복하시면 돼요. 뭐 조금 약간 고급 버전을 하시려면 살짝만 말 바꾸시면 돼요. 살짝만. 아, 친구가 안 좋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구나. 네. 침묵하기. 반영적 경청과 공감을 같이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 친구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나 좀 무서웠어. 이러면, 친구가 친구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모습 보고 네가 무서웠구나. 무서웠구나. 이렇게. 억양, 어법, 톤,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말 예쁘게 한다. 모든 말만 예쁘게만 하시면 돼요. 네. 말 예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상호작용 교육이에요. 네. 침묵하기. 어, 침묵하기는 뭐냐면, 아이가 말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이거 단계대로 계속 하다가 아이가 내 속을 말을 안 할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아이 말 끄집어내려고 이랬어? 저랬어? 어땠어? 계속 추궁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엄마가 예상한 답을 말을 안 하면 그 답을 유도해 내려고 이 질문 저 질문 막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다시 침묵하기 다음에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 네.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너희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 봐. 스스로,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만들기. 예. 친구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고 나 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졌어. 그래, 그래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가기가 조금 무서워졌어. "헉, 그래? 근데 어린이집은 매일매일 가야 되는 곳인데, 가기를 안 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네. 첫 질문 다시 하기. 어, 침묵했을 때도 답이 없으면 쓰는 이 두 방법이 이 두 방법이에요. 네. 침묵했을 때도 답이 없을 때. 방법 1, 이거고요. 방법 2가 이거예요. 네. 첫 질문 다시 하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은 어떤 마음이야? 지금은 기분이 어때?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이거 6번인데, 지금 고쳐놔야 돼요. 지금 고쳐놓지 않으면 또, 네. 6번이다. 이렇게. 네. 이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방금 그게 핵심이고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작년 8월 자존감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아이들이 자꾸 알게 하시면 좋고, 그 방법은 마음 감정 카드 이용해서 여러 감정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 각 여기에서 지금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야,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 네. 그 기분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아이한테 감정 카드를 통해서 어떤 감정의 종류가 있는지 자꾸 인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다는 거죠. 네. 안 좋은 감정에도 뭐 그리운 감정, 뭐 그리운 감정은 좋은 것보다는 좋은 감정일 수도 있죠. 그리운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살짝 네거티브라고 생각해요. 그리운 감정은. 그리고 뭐 억울한 감정. 억울한 감정이 아이들한테 되게 많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고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네, 억울한데 표현을 못하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 그것도 네거티브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애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뻐해주고 싶은데 수업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네. 억울한 감정. 네. 그 다음에 어, 아이가 화가 난 감정. 그 다음에 뭐 짜증나는 거. 그 다음에 무서운 거. 그 다음에 뭐 어, 초조한 거. 네. 여기 정말 많은 감정들 있죠. 슬픈 거. 네. 실망스러운 거. 네. 이 많은 감정들을 이 감정 카드를 통해서 네, 찾아 보시고 아이와 함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이건 너무 고급 버전이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 감정이 생겼는지, 누구와의 어떤 일 때문에 생겼는지,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코로나 어떻게 할 거죠? 코로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신이 나가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며칠 만에 진짜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코로나 이제 진짜 감기 수준이잖아요. 예, 정말 약 먹고 금방 해결되는 수준이 됐어요.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사실은. 네. 예전에는 뭐 진짜 세계가 공포에 떨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 하원 때 만난 기분이 안 좋은 내 아이를 보고 가장 좋은 첫 질문은 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어때? 무슨 마음이야? 마음 상태가 어때?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되냐면 어,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파악하게, 알아차리게.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알아차리게 한다 그랬죠? 알아차리게. 내가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알아차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차리고 나쁘다면 나쁜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인지를 나 지금 화가 나, 짜증나, 억울해, 나 무서워, 나 슬퍼. 그 친구가 어, 지금 이사 간다 그래서 더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그리워, 속상해. 이런 안 좋은 디테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어떤 마음이야? 마음 상태가 어때? 기분이 어때? 예, 강의안 드릴 테니까 이 강의한 대로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서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 기분이 정말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 그랬을 때 하는 질문이 뭐죠? 왜? 또 누가 힘들게 했어? 도와주기 위해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긍정적 대우의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적 경청, 그리고 공감이라는 거죠. 아, 우리 향기가 기분이 정말 안 좋구나. 여기 안 좋아를 그대로 안 좋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였죠? 반사하니까 반영. 거울로 반사. 그래서 반영적 경청. 공감. 공감이 구나라고 그랬잖아요. 구나화법. 공감이 구나화법이라고 그랬어요. 공감이 구나. 구나가 공감. 네. 그다음에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다 만들지 못하고 버스를 타야 해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 뭘 만들고 있었는데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랬구나. 이게 공감이랬죠. 공감. 더 잘 만들고 싶었는데 아쉬웠겠다. 더 잘 만들고 싶었는데 아쉬웠겠다. 반영적 경청.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냥 더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가 혼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말을 꺼내게 만드는 화법이라고요. 이게 더 말을 꺼내게 만드는. 막 꺼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지금 이건 꺼내고 있거든요. 일부러 꺼내고 있어요. 근데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계시면 된다고요. 반영적 경청만 하시면 된다. 네, 조금만 더 만들면 저보다 더 크고 멋진 우주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에이, 또 만들면 되지. 뭐가 아쉬워. 내일 또 하면 되잖아. 이러시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었어? 선생님한테 말하지 그랬어. 막 도와주려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막 내가 답을 구해주려고, 예, 막 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구나합법. 이게 뭐라 그랬죠? 공감. 그 다음에 더 크고 멋진 우주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 못 만들어서 아쉬웠겠다. 아쉬웠어요? 아쉬웠겠다. 그대로 따라하는데요. 반영적 경제. 이거 하려면 뭐 하셔야죠? 아이가 뭐 말했는지 그대로 듣고 있어야 돼요. 경청을 하셔야지 반영적 경청을 하실 수 있다. 네. 다음번에 더 잘해볼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공감. 네.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침묵하거나,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뭐 이렇게 질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기분이 어때? 이렇게 네, 하시면 된다. 네. 이게 오늘 강의 내용이고 딱 1시간 했습니다. 네. 58분 강의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남편 보고 누가 들어달라 그랬지 답을 말해달랬어? 라고 하시면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막 답을 말해주고 계신다. 네, 그러지 않으시면 된다. 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저희 첫째가 네, 병원에 가는 거를 네.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병원을 가는 그래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막 눈병이 나가지고 눈이 막 빨갛게 막 충혈이 돼가지고 안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땡땡아 이제 빨리 병원에 가자 안과 가자라고 하면은 싫어 안과 가면은 막 눈에 바람도 푹 뭐 집어넣고 무슨 뭐 그 면봉으로 눈도 쑤시고 너무 불편해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안과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가야 돼라고 이렇게 조금 강제성을 띠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뭐 사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될까 봐, 아니야, 너가 병원에 가는 거를 너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럼 나 병원 안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를 놓친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과뿐만이 아니라 정형외과에 가야 되는데 뭐 며칠 늦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들어주자니 이게 습관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병원에 안 가자니 또 더 크게 또 뭐 아플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다 맞춰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필요하다, 너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좋은 건데 너가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도 하지만 네, 그래서 먹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리로 꺾고요. 그래서 몇 번 해서 꺾이지 않으면 그래 너가 정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니 너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그 좋은 것도 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네, 속어의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음, 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뭘 좋은 거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슬라임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뮤지컬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아빠도 우리 혜민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뭐 이번에 뭐 어디 뭐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아빠도 그냥 안 가는 걸로 할게.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거는 너의 몸을 위해서 그거는 네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어, 안, 안 하겠다면 아빠도 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또 더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강제성도 부여하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 좀 병원에 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들과 연관시켜가지고 약간 그 소거법도 사실은 어찌 보면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이지만 그 다 네, 너를 위해 네가 필요한 거다라는 걸 널, 강조하는 거죠. 그건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거죠. 밥 먹는 것도 저는 이거 아빠가 키 크려고 밥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어머니한테 예를 뭐 드렸을지 안 드릴지 모르지만 상담하면서 종종 드는 예가 이런 거예요. 어, 어, 동-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무슨 영화였더라? 아무튼 어, 영화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하나 보고 나왔는데 이제 아이가 카레 돈가스를 먹고 싶다 그래서 먹었는데 돈가스 6조각 중에 한 조각, 두 조각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각을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아빠가 한 달 반 후에 영화를 또 볼 거야. 제가 그랬어요. 한 음. 달 후에. 그래서 어, 다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래면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봤고, 속어도 해봤고, 협박도 해봤는데, 참,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래, 하지 마. 그러는 거죠. 음, 네. 예, 그거 가면은 영화도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한 달 후에 영화도 보고 아니면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너를 위해 필요한 거고 네가 하면은 너에게 좋은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끌려가지 않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무언가를 사주는 거는 들어주지 않는 게 맞는 거라는 제일 말씀이신 중요한 거예요? 건, 제일 네. 중요한 건, 어, 자꾸 즉시 보상, 즉시 소거 이거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를 음, 들면은 즉시 아 너무 예뻐 죽겠어 하면서 즉시 막 자꾸 사탕 사주고 자꾸 뭐 해주고 이러면은 음, 보상이 자꾸 즉시 가면 아이는 이런 반응이 갈 수가 있어요. 즉시 아 오늘 음, 너무 예뻐 그러면 뭐 해줄게. 오늘 너무 애가 너무 예뻐 죽겠어 뭐 해줄게. 자꾸 이렇게 되면은 즉시가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즉시가 아니라 음, 즉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내일 모레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그 교육에 있을 이게 그건데. 음, 여기도 있다. 네. 즉시 보상안이 안 되게, 예, 모아서 네, 매달, 예전에, 예, 예, 보여드렸잖아요. 예, 네네네네. 매달이 아니라, 예, 모아서 토큰 보상을 쓰시면, 네, 아이는, 그런 게, 나 이거 할게, 밥 먹을게, 사탕 줘. 밥 먹을게, 맛있죠 예. 갈 테니까, 병원 갈 테니까, 뭘 줘. 그럼 안 갈래? 이게 아니겠네. 그래, 가지 마. 이렇게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너무, 네, 예, 너무, 이제, 매여 있지 않게.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는, 어, 부모님께, 어, 우위, 부모님이 우위에 쓰긴 쓰셔야 돼요. 네. 네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 개근상 받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어, 그, 오늘의 그 핵심 질문, 내용은 끝에가 아니라, 기분이 어때? 네, 아니, 예, 그 질문하고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거하고, 네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또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하나지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